안녕하세요. 저는 단편영화 조각의 제작을 맡은 정나영이라고 합니다. 이 단편영화 조각은 표현이 서툰 아버지가 딸에게 진심 어린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이 진심 어린 대화를 통해서 처음으로 마음을 터놓게 되었던 재석과 은경처럼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동안 이야기하지 못했던 진심이 있다면 이번에 그 진심을 꼭 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보. 이제 좀 괜찮아? 미안. 이제 괜찮아. 병원에선 뭐래? 아버지 상태는 좀 나아질 수 있대? 환자분께서는 여전히 지각 능력이 많이 저하된 상태이십니다. 언어 능력은 정상이지만 때때로 헛것을 본다거나 헛소리를 하는 등 여전히 일상생활 유지는 힘든 상태입니다. 침대에서 안정을 취하시고 환자 가족분들의 보살핌이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아내가 좀 많이 놀라서. 아닙니다.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네. 상심이 크실 테니 남편분께서 옆에서 많이 힘이 되어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직 환자분께서 상태가 완전히 악화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치료약만 꾸준히 잘 챙겨 드시면은 증상이 빨리 악화되는 것을 늦출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겠죠. 선생님, 혹시 저희가 잠시 얘기를 좀 해도 될까요? 그럼요. 말씀하세요. 선생님은 결혼하셨나요? 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선생님의 가족에 대해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아이가 8살입니다. 8살. 정말요? 네, 뭐 무슨 문제라도. 실은 제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이제 4개월이에요. 그거 좀 축하드릴 일이군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얼마 전에 아버님을 찾아뵀을 때 이 얘기를 전해드리려고 찾아뵌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날 갑자기 쓰러져 계셔서 저희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환자분 찾아뵐 때 꼭 말씀드려주세요. 분명 환자분도 좋아하실 겁니다. 이제 곧 저희도 누군가의 부모가 된다는 게 뭔가 실감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처음엔 누구나 그렇죠. 어때요? 뭐가 말이죠? 8살 된 자녀분이요. 말은 잘 듣나요? 이제 학교 들어가면서 한창 말 안 들을 때요, 그땐. 자기도 좀 컸다고 고집이 얼마나 센지. 반항기가 벌써부터 심해서 나중에 어떻게 끌지
걱정이 많습니다. 그 두 분은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이제 2년 정도 됐습니다. 한창 좋을 때네요. 두 분 어떻게 만나셨어요? 한창 대학원 다닐 때 제 아내는 저를 가르쳐 주시던 선생님의 딸이었어요. 선생님 연구실에 제가 깜빡하고 서류를 두고 오는 바람에 아내가 그걸 가져다 주고 학교까지 찾아왔었죠. 그때 아내가 저를 보고 첫눈에 반해서 그렇게 따라다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당신이 날 따라다녔지. 참 낭만적인 이야기네요. 제가 아내를 만난다는 걸 아버님께서 아셨을 때 저는 아버님이 아끼는 제자였지만 그때만큼은 정말 맞아 죽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아버님은 누구보다도 강인하신 분이셨으니까 갑자기 이렇게 쇠약해지실 거라고는 생각 자체를 아예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실감이 잘 안 나네요. 두 분이 받아들이기 힘드신 게 당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픈 모습을 지켜본다는 거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하물며 가족인 경우는 더더욱. 아버지는 참 무뚝뚝한 사람이었어요. 항상 일이 바쁘셔서 집에 오는 일도 거의 없으셨고 딸한테 사랑한다는 말씀도 한 번 없으셨죠. 여보, 저는 아버지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 번 못 듣고 컸는데 이젠 아버지가 저를 기억하지도 못하시니까 그 말을 들을 기회가 평생 없어진 거죠. 여보, 그만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지께서도 감정 표현이 서투르시고 무뚝뚝한 분이셨습니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적이 거의 없으셨고 항상 묵묵히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시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예. 저도 워낙에 어린 시절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예. 뭐 기억이라기보다는 느낌에 가깝죠. 실은 집이 워낙에 가난해서 아버지께서는 항상 일터에 계셨고 어머니도 일 때문에 항상 나가 계셔서 저희 집은 늘 빈집이었죠. 맞벌이셨나 봐요.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공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어머니께서는 공부를 시키셨어요. 그것 때문에 더 악착같이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의사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럼 행복했던 기억은 많이 없으셨겠어요. 왜 없었겠어요. 처음 월급을 타고 어머니께 어여쁜 양이를 신겨드렸을 때 기뻐하시던 모습이 얼마나 좋던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냈던 기억만큼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을 때 제 어린 딸과 제 아내가 저를 맞이해 주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솔직히 옛날엔 저를 두고 일찍 세상을 떠나신 아버지나 악착같이 저를 키우셨던 어머니가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저도 이제 부모가 되고 나니 자식을 향한 마음에 대해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했던 기억이요.
말 안 듣는 따님은 요즘 어때요? 그 녀석은 뭐 늘 똑같죠 뭐. 마음이 어찌나 여린지 어려운 사람을 보면은 절대로 그냥 못 지나쳐요. 따님이 마음씨가 많이 따뜻한가 봅니다. 그래서 걱정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물불 안 가리고 돕겠다고 난리니 고생하지는 않을까 해서 그게 걱정이죠. 고집도 센 녀석이라. 아, 그리고 저도 병원 일로 바빠서 딸을 자주 보지 못하다 보니 같은 아버지로서 환자분의 편을 들어드리고 싶어지네요. 저도 부끄러워서 표현은 잘 못하지만 제 어린 딸이 저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줄 때가 아버지로서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아버지를 뵙게 되면 늦기 전에 꼭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게 아마 환자분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일 겁니다. 아, 제가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했네요. 두 분도 이쁜 자녀분 낳아서 꼭 행복한 추억 많이 쌓았으면 좋겠네요. 환자분도 그걸 바라실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주제넘게. 네. 아버님.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